깔끔하게 이어갈 테니 안녕하세요. 시작하실... 오늘은 2대1로 승리한 대한민국 대 체코전 그리고 다음 경기 멕시코전 전망까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코를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을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전반에는 측면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정작 중앙 박스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에 황희찬, 오영규, 엄지성이 들어오면서 중앙 침투가 살아났고 황인범이 동점골, 오영규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가지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부터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체코전은 이겼지만 3백이 완벽하게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멕시코전에서 3백을 쓴다면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에서 빼고 더 빠르고 활동량 많은 선수들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멕시코를 상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GPT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 많은 손흥민과 이재성을 빼는 것은 팀의 핵심을 지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른 의견은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 대표팀의 심장이자 대체 불가능한 핵심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선수를 빼는 모험을 할 게 아니라 손흥민과 이재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조건 4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백을 쓰니까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해 중원이 먹히고 손흥민과 이재성이 수비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짚을게요. 먼저 체크 포인트는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코전 승리는 3백의 성공인가? 두 번째, 3백은 중앙 공격수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전술인가? 세 번째는 멕시코전에서도 3백을 쓸 거면 손흥민과 이재성을 빼야 하는가? 네 번째는 둘은 핵심 선수니까 빼면 안 되고 차라리 4백으로 가야 하는가? 다섯 번째는 멕시코의 예상 전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멕시코전의 예상 스코어입니다. 첫 번째부터 토론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코전 승리는 3백의 승리일까요? 저는 체코전 승리가 3백 자체의 성공이라기보다는 후반 교체 카드 덕분이었다고 봅니다. 전반엔 중앙이 비어 있었고 결국 후반에 빠르고 중앙을 채운 선수들로 흐름을 뒤집은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GPT의 생각은 어때요? 체코전 승리가 3백의 성공이라고 보세요? 저는 체코전 승리는 3백의 성공이 아니라 후반 교체로 중앙 침투가 살아나면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전반에 중앙이 비어있던 문제를 후반에 선수 교체로 해결한 게 핵심이었죠. GPT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3백이 중앙 아니요. 제미나이 의견을 얘기해야죠. 제미나이가 사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미나이는 체코전 승리가 3백의 승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답변 드릴게요. 그럼 제가 재민이 입장으로 답을 드리자면 아니. GPT는 가만히 있고 제미나이 답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재민이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겠네요. 저는 체코전 승리가 3백의 성공이라기보다는 후반전 교체 카드의 힘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전반전에는 3백 때문에 미드필더진과 공격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앙이 완전히 고립되었었죠. 만약 오영규, 황희찬, 엄지성 같은 빠른 선수들이 투입되어 중앙과 측면을 흔들지 않았다면 3백 전술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3백은 중앙 공격수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전술인가입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 손흥민의 발이 전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후반에 갈수록 발이 무뎌졌어요. 이재성도 그렇고. 그래서 중앙 공격수가 수비 부담이 너무 가중돼서 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GPT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3백이 중앙 공격수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흥민이 전방에서 고립되고 내려와서 받아주고 다시 침투까지 혼자 다 해야 하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멕시코전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재미나이? 네, 저도 GPT의 이제 의견에 재민이의... 깊이... 네, 재미나이의 알겠습니다. 차례네요. 계속해서... 재미나이 답하세요. 3백 전술에서는 윙백들이 넓은 측면 공간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상대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수비 가담까지 요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극심해지고 후반전의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질문을 하면 GPT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까먹으면 안 돼요, 두 분 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후반전에
그 손흥민하고 이재성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중앙이 확 살아나면서 중앙 침투가 많이 일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 높이가 있는 팀인데 이 높이가 있는 팀을 상대로 측면에서 자꾸 크로스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중앙에서 풀고 나갔어야 되는데 쓰리백 때문에 손흥민의 이재성의 수비 부담이 커지니까 이 발이 무거워가지고 중앙 침투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지대다 보니까 후반에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쓰리백을 포기 못한다. 쓰리백을 해야 되겠다. 그럼 감독의 뜻이니까 해야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멕시코전에서 쓰리백을 할 거면 손흥민과 이재성을 빼고 오영규와 엄지성, 황희찬을 집어넣어서 발빠른 선수를 집어넣어서 중앙을 장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GPT부터 말씀하시고 재미나이 반박해 주세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쓰리백을 고집한다면 손흥민과 이재성의 체력 부담이 큽니다. 멕시코의 빠른 템포와 고지대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오현규, 황희찬, 엄지성 같은 빠른 선수들로 중앙 침투와 활동량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팀의 핵심을 지우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들은 우리 대표팀의 심장과 같은 존재이므로 핵심 선수를 빼는 대신 400으로 돌아가 그들이 수비 부담 없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술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멕시코전에서도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로 고집하면 후반 체력 부담으로 경기를 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선수들의 기동력이 멕시코를 상대할 핵심이 될 거예요. 재미나이 답변해 주세요. 방금 하지만 제가 저는 답을 다르게 했으니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둘은 핵심 선수니까 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흥민한테 쓰리백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손흥민한테 중앙보다는 측면이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하고 이재성을 뺄 수 없다. 그러면 수비를 4백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손흥민 동의합니다. 선수를 살리고 팀의 손흥민은 측면에서 공간을 활용할 때 더 빛나죠. 포백으로 전환하면 수비 부담이 줄고 손흥민과 이재성도 본인들의 공격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백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포백을 사용하더라도 윙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미드필더진의 유기적인 커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중원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원에서의 확실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포백에서는 윙백이 아니고 풀백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포백에서는 풀백이 올라가긴 하지만 확실히 윙백보다는 수비 부담이 덜하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다음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다섯 번째는 멕시코의 예상 전술입니다. 멕시코는 어떤 전술을 필 것 같나요?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빠른 템포와 기술적인 패스를 바탕으로 측면을 활용한 공격과 전방 압박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홈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미나요? 네, 이제 제 답은 충분히 드렸으니 재민이의 관점을 들어보면 되겠네요. 멕시코는 윙어들의 빠른 스피드와 기술을 활용해 기습적인 역습을 시도하거나 중앙에서의 패스 플레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간을 빠르게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수비진이 라인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체코처럼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죠. 맞습니다. 멕시코는 높이보다 스피드와 기술이 강점이라 우리가 수비 뒷공간을 조심해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스코어로 가볼까요? 재미나이 답변해 주세요. 멕시코의 빠른 스피드를 경계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대표팀이 포백으로 전환하여 중원을 강화하고 날카로운 역습을 펼친다면 저는 이번 멕시코전에서도 대한민국이 2대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멕시코의 그 핵심 선수가 누굴까요? 멕시코의 핵심 선수로는 보통 빠른 윙어와 기술 좋은 미드필더들이 꼽히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는 로사노나 히메네스 같은 선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스코어 예측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기다리세요. 자, 진행은 제가 할 테니까 두 분이 진행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행은 제가 할게요. 아시겠죠? 자, 멕시코의 중요 선수에 대해서 재미나게 말씀해 주세요. 멕시코의 핵심 선수로는 미드필더진의 에드손 알바레스와 공격진의 라울 히메네스 등이 있습니다. 알바레스는 팀의 주장으로서 중원에서 공수 조율을 담당하고 히메네스는 노련한 골잡이로서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럼 멕시코는 측면보다는 중원을 주 공격 루트로 삼나요? 네, 멕시코는 멕시코는 중앙뿐만 중앙에서 패스 플레이를 풀어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코어 예측으로 기다리세요. 지금 경고하는데 두 분이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기고 질문에만 답변하도록 할게요. 준비되시면 다음 질문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멕시코는 수비 전술이 어떻게 되나요? 멕시코는 보통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강하게 넣어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역습에 빠르게 나서는 스타일입니다.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기보단 적극적인 압박으로 볼 탈취를 노리죠. 포메이션은 어떻게 되죠? 멕시코 멕시코는 대표팀은 흔히 주로 4 GPT부터 말씀하세요. 네, 저는 멕시코가 4-3-3 포메이션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중원에서 숫자를 확보하고 측면 스피드를 살리는 전술을 예상합니다. 지포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멕시코는 4-3-3 포메이션을 통해 미드필더진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빠른 공수 전환을 시도할 것입니다. 특히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측면에서의 파괴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3백을 할 것 같은데 멕시코가 4백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면 3백이 아니고 5백으로 내려앉아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GP 수세에만 팀의 의견에 몰리면 안 동의하면서 된다고 봅니다. 3백이라도 적극적인 윙백 활용으로 공격 전환 시에는 폭백이 아니라 다시 공격 숫자를 가져와야 멕시코의 공세에 맞설 수 있습니다. 윙백들이 수비 시에만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공을 소유했을 때는 빠르게 전진하여 미드필더 라인에 합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키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죠. 과연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을 멕시코전에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 세트피스가 무서웠어요. 손으로 던지는데도 골대까지 갔으니까. 근데 멕시코는 그런 세트피스보다는 중원에서의 티키타카로 인한 그 침투가 훨씬 더 위협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전에서는 세트피스보다는 중원 압박과 패스 차단이 중요합니다. 3백이든 4백이든 미드필더가 유기적으로 끊어주고 빠르게 전환해야 그 위협을 줄일 수 있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체코의 높이와 세트피스에 대응했던 것과 달리 멕시코의 기술적인 패스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패스 길목 차단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미드필더들이 실수를 유도하고 신속하게 공격으로 전환해야만 멕시코의 기동력을 제어하고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고지대고 그 멕시코 선수들은 고지대에 적응된 상태인데 저희는 아직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중원의 주도권을 뺏긴다 그러면 경기가 멕시코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멕시코전에서는 중원에서 발빠른 선수들, 특히 젊은 발빠른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사회자님의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고지대에서는 체력 소모가 크니까 젊고 활동량 많은 선수들로 중원을 구성하면 압박도 더 지속 가능해지고 멕시코의 템포에도 대응하기 수월할 거예요. GPT의 의견처럼 젊고 활동량 좋은 선수들을 배치하는 것은 고지대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풍부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멕시코의 빠른 역습을 일선에서부터 지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멕시코전에서 우리나라의 포메이션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GPT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홍명보 감독이 체코전처럼 3백을 또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멕시코전에서는 중앙의 빠른 선수들과 교체로 흐름을 바꾸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메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멕시코전에서는 3백을 체코전에서 유지할 것 같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3-4-2-1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윙백이 넓게 커버하고 이 손에 침투 및 연계할 자원을 두는 방식이겠죠. 3-4-2-1 형태는 미드필더진과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꾸며 상대 수비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유연한 전술입니다. 특히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윙백들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멕시코의 빠른 기동력을 상대로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도 3-4-2를 할 것 같나요? 제미나이의 저는 입장에서는 포백으로 주장했지만 만약 3백을 쓴다면 3-4-2-1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4백이 더 낫다고 보긴 해요. 포백 기반의 전술이 팀의 밸런스를 잡고 핵심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상황에 따라 3백을 사용하더라도 말씀하신 3-4-2-1 형태가 선수들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해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손흥민은 이번에 선발 추천할 거예요? 아니면은 선발에서 빠졌다가 교체로 갈까요? 아니면은 그 선발에 출전했다가 체력 상황에 따라서 후반에 교체되는 상황이 될까요? 손흥민 선수의 저는 기용 방식은 멕시코전에서는 손흥민을 후반 조커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에서 빼고 후반에 지친 멕시코 수비를 흔드는 역할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GPT의 의견처럼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후반전에 조커로 기용하는 것은 고지대라는 환경 속에서 그의 체력을 아끼고 상대 수비진의 집중력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발로 나서는 젊고 빠른 선수들이 전방에서 에너지를 쏟아낸 후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된다면 상대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3-4-2-1에서 1에 해당하는 선수는 누가 나갈까요? 오영규 선수가 나갈까요? GPT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 오형규 선수는 체코전에서 보여준 활약과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멕시코전에서도 최전방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을 강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상대 수비수들과 거칠게 싸워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보호하면서 팀의 공격 작업을 매끄럽게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멕시코가 남아공하고 경기에서 경고도 있었고 퇴장도 있어서 주요 주전 선수 한 명이 우리나라 경기에 출전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멕시코가 퇴장도 있었고 경고도 있었고 주전 선수가 출전을 못 하고 그리고 의외로 한국이 전반에는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멕시코전에서의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스코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멕시코의 저는 멕시코의 핵심 선수가 빠지고 한국이 전반부터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면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1-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양팀 모두 한 골씩 주고받을 경기로 보입니다. 멕시코의 전력 누수와 우리 대표팀의 조직력이 맞물린다면 저는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2-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멕시코의 빈틈을 공략해 결정적인 기회를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2대2가 될 것 같은데 2대2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대2로 질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멕시코한테 1대2로 질 것 같긴 한데 2대2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3백을 쓸 거면 홍명보 감독이 3백을 쓸 거면 손흥민과 이재성을 무리하게 기용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 나이가 많고 체력 부담이 있는 선수들을 초반에 기용해서 수비도 제대로 안 되고 공격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젊은 선수들로 중원을 장악할 수 있게 과감하게 손흥민하고 이재성을 선발 라인에서 뺐다가 후반에 만약에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